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내용 아크인베스트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나왔던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리는 시간과 그 외 여러 알트코인 중에 또 도지 내용이 또 최신 소식이 있어서 그 내용 위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크인베스트에서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사용 사례라고 해서 이제 기업, 성금, 재무, 신흥시장 통화, 그리고 네트워크, 압류 방지, 기관 투자, 그리고 자산가치 평가의 가치 저장 수단에 있는 평가까지 했었을 때 가장 안 좋았었을 때 약케이스일 때 한 이 정도 규모를 보고 있었고 한 20만 달러 정도를 보고 있었고요. 기본 케이스가 한 70만 달러 정도, 그리고 아주 핫했을 경우에는 대략 한 150만 달러까지는 갈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건 2030년도 때까지를 보면서 아크인베스트가 보고서를 내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뒷받침 배경은 그만큼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비트코인에 전념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무래도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른 가능성을 좀 더 좋게 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월간 덱스 거래량하고 시장 점유율 추이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앙 집중식 암호화 대출 기간이 실패함에 따라 디파이의 대출 프로토콜 설계된 부분이 작동을 좀 했다라는 것을 이제 또 일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런 오류적인 부분도 약간의 영향성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성장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짧게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 네트워크가 2030년도 때까지 연간 수수료 대비 대략 4,500억 달러 정도를 촉진시킬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기 때문이고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템루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수수료 부분을 좀 더 받고 좀 가치 있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좀 가져가 보자 하는 그런 파와 또 그렇지 않는 파가 또 나뉘어진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일단은 비트코인 자체는 금융 쪽에 일단 더 녹아들이고 나서 이제 다른 쪽 시장에서 무언가 좀 활용도를 촉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이 시장 자체가 이만큼 커지고 NFT 시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에 있는 패턴으로 비트코인을 짤짤하게 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다, 이미 기술이 너무 많이 좀 구닥다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또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디파이를 했었을 때 W 이더와 그리고 W 비트코인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계속 지나는 그런 상품 모델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딱 정량화해서 비트코인이 좀 과거에 지금 나왔던 코인들 대비보다는 기술력이 좀 떨어지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빡빡이형 바이낸스 CEO가 이번에 이제 고팍스 부분의 투자 부분으로 일단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운을 좀 띄워주고 있는데, 약간 한국이 바라보는 시선도 좀 조심하는 형태로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팍스 입장에서도 투자자들에게 일단은 보상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 있는 초코 카드 한 장을 받았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주말에 게이트 IO에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비트코인이 인출이 좀 되었다라는 게 또 시장에 약간의 영향을 좀 미쳤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이클 버리가 역대 계정 삭제 시점을 또 보게 되면, 졸묘하게 이 화살표 시점을 보게 되면 그만큼 많이 내려왔었죠. 그래서 그 발언 이후부터는 좀 많이 내려왔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시점으로 흘러가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익을 보았던 투자자들에 따른 동향 상태에 따른 또 내용도 있었는데,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량은 19억 달러 정도가 감소가 됐다. 1월 현재까지 스테이블 코인의 입출금 내역이 출금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출금량은 16K에서 시작된 미니 상승장 이후 가속화가 되었으며 이는 구매력이 점점 낮아진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덩달아 이번에 또 달러 인덱스 추이가 좀 강세가 나왔는데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아사히치가 3에로 캐피탈의 창업자 신규 거래소 설립 자금 조달이 완료가 됐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쪽 시장에 돈을 또 대주는 역할이 그래도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저는 시장의 파급력이 생각보다 DCG 그룹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력이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더 저렴한 구간에 접근하는 전략으로 그냥 참여하면 되는 거고 그게 시장의 파급력이 그렇게 클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렉스 이더가 한 달 만에 네 번째로 큰 이더에 LSD로 급부상을 해줘서 스테이킹의 순위로 4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더의 이제 어떻게 보면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거의 가까워진 패턴으로 이제 시장의 동향은 일단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생각보다 그 파급력이 크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인출해서 인출 사태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으며 오히려 스테이킹 비중이 다른 리도를 제외한 나머지 쪽이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건 글쎄요.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크라켄이 고래가 이번에 이더리움을 좀 구매했던 것도 좀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NFT 행사가 이번 24일날 파리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요. 참가 인원이 8,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NFT 파리스에서 아마 어떠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다양한 NFT가 또 많이 보여줄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지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 스케줄을 또 보게 되면 굵직굵직한 게 몇 개가 보이긴 합니다. 예. 이번에 카바가 이제 12 런칭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더 덴버 페스티벌도 2월 24일자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슈의 내용이 나올 것이고 시바리움의 베타 버전이 2월 중에 또 나오게 되고요. 스톰엑스가 이번에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젝트 출시하고 그 다음에 마하토콕스 등록 마감일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게 좀 연기가 일단 등록이 됐던 부분하고 또 연기가 됐던 부분 같이 하겠죠. 그 다음에 상하이 하드포크 그렇게 저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카바 또 지인 쪽 좀 만나보긴 했는데 말하기가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악재에 따른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썩 좋은 이야기는 그렇게 또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지 관련 소식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앨런 머스크가 아침에 420이라고 트윗에 올려놨는데 제 썸네일을 보셨으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420이라는 데이는 도지데이입니다. 그래서 18년도에 트윗에 420달러의 매수를 해서 비공개 전환을 고려 중이다라는 트윗에 언급을 했던 부분이 과연 이번에 도지에 어떠한 방향성을 미칠 것인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고요. 또는 머스크 형이 기존의 도지와 여러 가지 소송권도 있기 때문에 도지를 싫든 좋든 간에 가지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테슬라에서 들고 있었던 비트코인 물량도 원래 전량 매도하는 게 맞지만 CFO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락할 게 뻔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도 정리를 안 했고 10%만 남겨놨던 이유도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KFC에서 자주 이용했던 페이코인이 예정대로 중단이 된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페이코인 동향이 이런 내용이 나오자마자 급락이 또 많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얼마나 잘 대응을 하셨는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이번엔 청담동 주가 조작 이번에 이희진 형제가 암호화폐
시세 조정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결론은 한글과 컴퓨터 암호화폐 아로와나 토큰을 시세 조정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요. 비썸에 상장하자마자 1000배 이상 가격에 폭등을 했고, 그래서 판례를 한번 찾아보았더니 MM이라는 시세 조정 마켓 메이킹입니다. 재판부가 최근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의 선고를 좀 내렸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판례를 보게 되면 비정상적 시세 조정 조작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투자에 유인을 할 경우 사기로 볼 수 있다라는 판례가 최근에 또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번 MM 사례가 뭐 적어질 것이다라는 건 터무니없는 쌉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국내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저기 돈 주고 해외에서 마켓 메이커 조정해 줄 수 있을 만한 대상자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내에 있는 애들 쓸 필요 없고 해외에 있는 애에서 이렇게 또 여러 군데에서 쓰고, 그리고 해당에 있는 지갑도 등록 안 된 지갑으로 통해서 좀 하고, 그러면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그리고 조직화해서 그 지갑에 있는 것도 하나에 있는 단일 지갑으로 하지 않고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를 쪼개서 뭐 팀별로 운영을 해버리면 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너무 제가 안 좋게 설명을 해서 좀 죄송스럽다라고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고요.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다음으로 퀀텀 에어드랍이 보게 되면 이번에 최근에 에이브 그리고 뭐 특정 한두 개 코인이 이번 에어드랍일 때 좀 좋았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에어드랍에 있는 코인들도 좀 유심하게 보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따른 동향을 또 간단하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분위기로는 고용지표가 미쳐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용에 따른 내용으로 이번에 고용 추이가 미쳐버렸기 때문에 석학들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에서는 이렇게 아리까리 헷갈리는 이런 구간에서 홀에 베팅할 거냐 짜게 베팅을 할 거냐, 거기에서 운도 약간 좀 따라 주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돈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2023년도 이 시즌에서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고요. 실업률은 3.4%, 69년 5월 이후 54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고, 고용 낙관론, 인플레이션 자극 요인, 의견이 또 갈리고 있습니다. 고용 확대, 인플레 우려, 긴축 중단, 기대감이 꺾였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 레리 서머스,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지금은 연착륙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트 호건도 이번에 수석 시장 전략가인데 반대에 따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 막바지라서 나쁠 건 아니다 라고 했지만, 제가 이걸 또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또 했던 데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죠. 임금 상승률은 둔화가 되면서 이번에 빅테크에서 해고가 많이 됐는데 재취업을 빨리 했죠. 물가가 미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결과라고 보기에는 전 어렵다라고 보지만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신규 고용자 수가 너무 높게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게 적당히 나오면 저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이렇게 높게 나와 버리면 대부분 어떻게 보면 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되어 버리잖아요. 대부분 거의 다 채용을 해서 어느 정도는 좀 굶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임금이 좀 내려가고 둔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사람들도 필수 소비에 가담을 해버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지 않겠냐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으로 나스닥 미국 기준금리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도표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커플링돼서 자주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금리 인상 상승기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항상 이제 축소폭이 나오자마자 어떠한 액션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화력이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V자가 나왔던 패턴이고, 동결이 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 그것도 일시적으로 V자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 V자가 한 번, 두 번 사이클이 올해 시즌에서 마무리이고, 전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지금의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더라도 저는 악재,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해도 악재,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 과거의 닷컴 버블 시즌에서도 거의 유사했고, 그 다음에 07년도 때도 유사했었고 18년도 때도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을 좀 풀어주겠다. 경기가 안 좋은데 돈을 풀어주는 효과는 없잖아요. 네, 상식선으로. 그래서 동결이 어느 정도 기간이 하면 23년도는 제가 그래서 여전히 굴곡이 있는 패턴에서 좀 더 줍줍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인하를 하게 되면 조금은 많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24년도 때도 약간의 기회가 올 건데, 이 기준금리가 인하를 하는 패턴이 너무 가속도가 빠르면 안 좋다라고 했죠. 이게 몇 번을 할 것이냐가 24년도에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것이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가 되면 다시 반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하가 좋다 나쁘다, 인상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근데 첫 번째는 안 좋게 해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느 구간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다 때려 맞을 만큼 때려 맞았을 때는 다시 그게 엄청난 호재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24년도에도 기회는 열려져 있으니, 지금 너무 높은 구간 아니에요? 이제 기회를 주지 않고 비트코인 더 가버리면 어떨까요? 라고 하지만 그럴 일은 없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모을 수 있는 기회는 많고요. 최저점에 있는 마인드는 버려두시고 부자적 마인드를 가지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